그래서 벤치마크보다 저성과를 낸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. 뭐 시점 선택한다면 이제 피트 린치의 칵테일 파티 장세 이론 같은 거 좀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. 사람들이 관심 많을 때는 뭔가 고평가돼 있으니까 주식의 비중 좀 줄이고, 관심이 사라질 때는 저평가돼 있으니까 주식의 비중 좀 늘리자라는 거고요. 어,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, 어, 사람들은 이 지금 이 유전자에 뭔가 딴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군집 행동이 코딩이 돼 있다는 거죠. 인류가 진화하면서. 원시 시대에 동굴에서 나서서 사냥을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. 또 걸어가고 있는데 동료들이 동굴 쪽으로 막 뛰어서 오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예. 그러면 그때 저 사람이 왜 동굴로 되돌아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 사람을 따라해가지고 되돌아가는 게 옳을까요? 아니면 저 사람이 왜 뛰어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고 나서, 아, 그게 뭔가 맹수가 오고 있는 같은 것이라는 게 내가 생각이 돼가지고, 그 다음에 되돌아서 뛰는 게 더 좋을까라는 거죠. 어느 게 더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거죠. 어느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냐면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이 뛰어오니까 나도 되돌아서 동굴로 빨리 도망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. 왜냐하면 그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왜 뛰어왔냐 하면 뭔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뛰어왔을 거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나는 짐승한테 동물한테 저 잡아먹힐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죠. 이게 왜 유전자에 코딩이 돼 있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. 어떤 사람은 굉장히 생각을 좀 하고 뛰어 되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? 죽었겠죠. 그리고 그 사람의 자손들은 지금 남겨져 있지 않겠죠. 반면에 그냥 뭔가 본능적으로 되돌아가지고 뛰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 유전자가 자손을 통해 가지고 계속 남아 있었겠죠. 이게 뭐냐면 진화입니다. 계속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런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았고 그 자손들이 퍼졌기 때문에 군집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. 인간의 본성이 군집 행동이라는 거죠. 근데 어, 오늘 수업 서두에도 이야기했는데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? 딴 사람을 따라가면 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. 주식시장에서는 군집 행동을 하면 안 좋아요. 근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거예요. 예. 그 행동경제학 가지고 그 노벨상 받은 이제 데니엘 카네만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인간의 이 판단하는 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스템 1이고 또 하나는 시스템 2예요. 시스템 1은 뭐 어떤 거냐면 직관이에요.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. 효율적이에요. 그다음 시스템 2는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하는데 대신에 뭐냐면 비효율적이에요. 굉장히 느린 사고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판단은 뭘 이용하냐면 시스템 1을 사용해요. 왜냐면 이게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이니까. 근데 이 시스템 1이 뭐 어떤 거냐 하면 본능, 그러니까 유전자에 코딩돼 있는, 프로그래밍 돼 있는 그 아까 하나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조건 반사. 그러니까 어 이렇게 행동해 보니까 어 그게 좋더라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이를테면 그 대표적인 조건 반사의 얘가 파블로프의 개 뭐 이런 거죠, 그죠?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개한테 어 종을 치고 밥을 먹이를 주니까 나중에는 밥도 안 주고 종만 치니까 침을 흘리더라는 거죠. 왜냐하면 밥을 먹을 거면 침을 흘려가지고 뭔가 소화를 시켜주는 게 훨씬 더 걔한테 좋으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조건 반사가 된 거죠. 그죠? 예. 그러니까 우리 투자할 때 사실은 시스템 2를 별로 안 사용한다는 거죠. 사실은
시스템 툴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거는 뭐냐?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직관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요. 투자할 때도. 그렇기 때문에 군집 행동하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, 아까 조건 반사가 뭐 어떤 거였어요?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직관이 돼버린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뭐냐면, 올바른 투자하는 어떤 원칙들이 있는데, 그 원칙을 습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. 계속 반복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 뭐, 이렇게 시스템 툴을 이용하고 아니면 뭔가 이 올바른 습관, 투자 습관을 길러가지고 그걸 시스템 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?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자 일지를 써야 한다라는 거죠. 투자 일지를 계속 쓰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내 이 종목이 뭔가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서 샀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별로 안 좋은 종목이야. 내가 그때 그냥 이 본능에 의해서 투자했어. 잘못했어. 팔어. 그 다음에 또 그런 습관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, 이제는 본능에 의해서 투자해서는 안 되겠구나. 뭐 이런 거죠. 그죠? 그래서 투자 일지를 써야 한다. 아니면 뭐 관종목에 등록해가지고 관찰을 오랫동안 하고 나서 사야 된다. 아니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사놓고 그 다음에 관찰한다.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했죠. 그죠?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. 투자할 때도 뭔가 규칙을 정해가지고 룰 베이스로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. 이를테면 나는 주식 50, 채권 50 하는 것을 자산 배분의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정했다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일종의 룰인 거고, 그럴 경우에 만약 갑자기 막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가 내가 90 이렇게 투자하려고 판단을 했다가도 내 룰이 뭐냐면 나는 주식 50, 채권 50이고 그 다음에 주식이 아무리 늘어봐야 60까지밖에 못 가라고 내가 규칙을 정해놨는데 그거 반하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 판단을 안 하게 되겠죠. 그래서 뭔가 규칙에 기반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또 하나네. 또 이야기하는 게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져야 된다. 계속 반복해서 길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? 본성에 의하면 잃게 돼 있다는 거지. 그러니까 사실은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간접 투자하는 게 더 나을 거다. 그래서 100% 간접 투자하는 게 좋으냐? 아니다. 왜냐하면 그냥 코스피에 투자하면 변동성이 한 20%, 30% 정도 되는데 그런데 우리 체크해 보니까 한 8%, 10% 수익률 내고 그 다음에 변동성을 표준 편차를 한 4, 5% 내로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는 방법은 뭔가 직접 투자를 하긴 해야 된다. 이렇게 되겠죠. 투자 원칙 없이 주식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이게 제가 한림대에 있을 때 제 학생이 쓴 석사학위 논문인데요. 95년부터 2003년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자별로 거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한 거죠. 체크해 보니까 개인 투자자는 거래 비용을 고려하기 전에도 36조 원 손실을 보는 거죠. 근데 거래 비용이 더 심각해요. 24조 원 손실을 봐서 결론적으로는 60조 원 손실을 보더라라는 결론이에요.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,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 투자자는 뭔가 투자 원칙이 없어가지고 손해를 지금 보고 있다. 이런 이야기이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자주 매매를 한다.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죠. 그러니까 그냥 내가 평균적인 인간이라면 그러면 주식시장에 주식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볼 거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. 이게 결론이죠. 근데 주식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이제까지 계속 제가 주장했으니까 그걸 믿는다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. 뭔가 투자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좋은 투자 습관이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. 피터 린치가 이 자기 책에서 투자할 만한 사람인가라는 또 챕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져왔습니다. 어, 주식에 손대기 전에 집을 먼저 장만하라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어요.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부동산 투자하듯이 주식 투자하면 손해 안 본다라는 거죠. 부동산은 나의 전 재산을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게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 전 재산 더하기 돈까지 빌려가지고 하니까 만약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망하면 그거는 실패하면 그거는 진짜 망하는 거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군데 부동산 물건들도 보고
사고 싶은 곳도 여러 번 가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지 않냐 이거지. 근데 왜 주식은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거죠. 그리고 부동산은 뭡니까? 우리 장기 보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거래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. 근데 이 주식은 왜 샀다 팔았다 하냐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 저 증권회사만 돈 벌게 해주냐라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고요.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제가 주식 투자해서 망할 수도 있잖아요. 망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집이 남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집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. 그죠? 두 번째는 빌려서 주식 투자는 하지 말아라. 여유 자금을 해야 된다. 어떨 때는 의도치 않게 장기 보유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손실이 나 있으면.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그 주식 팔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죠. 자, 버틸 때는 뭐예요? 앞으로 이제까지 돈 이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떨어질 거냐를 판단해가지고 버틸지 말지를 판단해야겠죠. 어,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자질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이래요.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내가 좀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주식 투자하기에 어, 적절한 어떤 자질을 갖고 계시는 게 됩니다.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. 그럼 나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. 이건 답이 아닌 거죠. 우리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한다 그랬으니까. 그때는 뭐예요?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손해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. 뭐, 그 자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주식 투자하는데 적합한지 안 한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왔습니다. MBTI 보세요. 많이 하고 있잖아요.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수프리치들을 보니까 MBTI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ISTJ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니까 ISTJ는 주식투자를 지금 하시면 되겠네요. 그죠? 예. 내가 ISTJ가 아니라면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예. 어, 오른쪽 밑에는 1,500명의 트레이더들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어, 돈 벌 확률이 높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INTJ네요. INTJ. 예.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는 INTJ가 좋은 것 같아요. ISTJ보다는. 어, 그러니까 INTJ가 아니면 이제 주의를 기울여라는 거죠. 주식 투자를 하지 말자가 아니고요. 어, I가 뭐예요? 그러니까 외향형보다는 내향형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네요. 예. 그 다음에 N은 뭐냐 하면 감각형보다는 뭐예요? 직관형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네요. 그 다음에 어, T는 뭐냐 하면 감정형보다는 사고형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요. 그 다음에 어, J는 뭐냐면 인식형보다는 판단형이 좋다라고 얘기해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했던 이야기가 일맥상통하죠.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대개의 경우에 뭐라는 거예요. 그냥 인식형이거나 감정형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이 본성을 거슬리는 뭔가 사고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저도 제가 저 ESTJ인데 저는 ESTJ. 아, ENTJ인가? ENTJ 아니면 ESTJ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어, 좀 내적으로